15회 바름은 결국 성유한이 아닌 자신이 프레데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이부터 고무치의 형 고무원, 그리고 자신의 친구 치국이까지 인간의 7대 제약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이라며 심판하겠다고 말을 하죠. 사실 어린 시절 재운이었던 바름은 토끼배를 갈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을 치료해준 한 친구를 보고 그 친구처럼 되고 싶다 말합니다. 점점 자신이 괴물처럼 변하는 것을 숨기고 이름까지 바름으로 바꿔 살아간 재운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혼란이 온 바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살을 하려던 바름을 막아선 건 바로 데니얼. 죽으려 애쓰지 말라며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말을 하죠. 사실 한서준의 뇌이식 수술은 성공한 듯 했으나 뇌이식을 한 쥐는 한 달 뒤 서서히 죽어가는 걸 데니얼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 한서준의 뇌이식 수술은 실패했다 생각한 데니얼. 결국 바름도 죽게 될 거라 말합니다. 또한 무치는 점점 진짜 범인인 바름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듯 싶은데요. 깨어난 치국의 행동과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름이 수상하게만 느껴집니다. 과연 16회에서는 바름의 정체가 세상에 밝혀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16회 리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바름을 부른 치국이는 바름이 나가자마자 결국 죽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바름,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나가는 바름을 발견한 고무치. 고무치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바름은 병실로 달려가지만 이미 죽어있는 치국이를 보며 미안함과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바름은 치국의 병실 바닥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는데요. 자신과 마주쳤던 남자가 떠오른 바름은 뒤를 쫓아 한 모텔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룸에는 바름이 쫓던 남자만이 아니라 누군가 한 명 더 있는 듯 보이네요. 바름과 몸싸움을 하다 남아있는 한 명이 바름을 뒤늦게 공격하지만 결국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데요. 도망치던 남자를 쫓던 바름이 다시 돌아와 보니 이미 시체는 치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수상한 바름을 쫓아왔던 고무치, 치국이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따지는데요. 바름은 치국이가 분명 살해당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묵었던 방까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고 증거까지 사라진 상황. 고무치가 믿지 않으려던 상황에서 차량 번호를 알려주는 정바름. 그 차 번호는 바로 고무치를 사고로 몰았던 OZ의 차와 동일 번호였는데요. 흔적들을 찾기 위해 국가수까지 왔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바름은 치국이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부검 신청을 요청하지만 더 이상 치국이 몸에 칼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 어머니로 인해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광칠삼은 어머니를 설득하는 저 의사들도 계속 바름이를 뇌수술로 인한 망상증이라 우기는 것이 너무 수상하네요. 그저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정바름. 결국 자신이 지금 자살하지 않고 치국이를 죽인 범인부터 찾겠다고 다짐합니다. 힘들어하는 바름의 속을 모르고 있는 고무치는 나치국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나치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이미 눈치챈 고무치. 그런 무치의 말에 당황한 정바름을 수상한 눈빛으로 보는데요. 슬슬 의심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바름은 이제 봉희 역시도 불편해집니다. 한서준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세를 낳기 위해 봉희를 선택했던 과거의 자신이 떠오른 바름은 괴롭기만 합니다. 한편 치국의 장례식장에 바름에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당황한 바름은 자리를 피하고 고무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홍주가 성유한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홍주가 낳은 아이가 성유한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그 소식이 유쾌하지만 않습니다. 치국이의 발인 날,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더욱 죄책감에 시달리는 정바름. 관을 옮기던 바름은 울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는데요. 그 남자가 들고 있는 사진 속 사람은 어딘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름의 이모부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든 것이 다 비밀 속에 있는 느낌이네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바름은 확인을 해보는데 가족의 이름 모두가 다른 사람입니다. 한편 한동안 연락이 없는 이모가 궁금해진 바름은 전화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갑자기 이모의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발음은 내부로 들어가 다시 확인하는데 죽은 사람의 회사에서 보낸 화환에는 과학기술정보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슬슬 냄새가 나네요.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발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에 치일 뻔하는데요. 하지만 순간 자신이 성요한을 쫓다 치였던 차와 동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발음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이 수상하게 느껴지고 사고 난 순간부터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역시나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는 상황. 이모부가 아니면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뒤를 쫓던 발음은 자신과 몸싸움을 하다 떨어져 죽은 남자가 이모부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모를 찾아가 확인하려는 발음. 하지만 이모와 조카 역시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는데요. 조카가 집에 왔던 그날 이후 사라진 이모와 조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재훈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두 죽고 홀로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재훈을 찾아왔던 이모. 그리고 그런 이모에게 평범한 척하며 마음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던 재훈을 무언가 전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이모. 그날부터 이모를 쫓아가 함께 살아갔었네요. 이모의 호적으로 옮기려던 재훈은 자신의 이름까지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발을 정을 써 정발음. 이때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나 보네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되돌아보며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찾아간 정발음. 과거 자신의 괴물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살던 곳까지 찾아온 발음은 순간 머리가 아파지고 자신이 아빠와 엄마를 죽였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얼굴 앞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엄마의 모습이 성지은의 얼굴과는 달라 보이는데 아직 엄마의 정확한 얼굴이 아니겠죠? 재훈에게 죽으라며 베개로 압박을 하고 죽을 위기에 놓인 순간 누군가 구해줍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발음. 그는 다름 아닌 송수호입니다.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순간이네요. 한편 아이를 봐줄 시터를 찾고 있는 홍주. 홍주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바로 성지은이었는데요. 아마도 성요한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듯 싶습니다. 성요한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정성껏 아이를 돌보는 성지은. 뭔가 뻔뻔하면서도 안쓰럽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연쇄살인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수호의 엄마는 마음이 쓰여 홍주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계기로 발음의 정체가 수면 위로 좀 떠오를 듯 합니다. 행여 발음이 들킬 것을 예상해 송수호의 엄마가 위험해지면 어쩌나 싶네요. 고무치는 지난번 강덕수 엄마의 진술서를 늦게 받았던 당시 잘려져 있던 CCTV를 복원해 돌려봤는데요. 그 CCTV에는 결국 이 형사가 진술서를 누군가에게 빼돌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로 한 고무치는 이 형사를 예의주시하기로 하며 성요한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음에 불안해합니다. 발음이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고무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듯 싶네요. 지문이라도 찾기 위해 증거 보관함을 뒤지던 고무치는 송수호의 사건 증거 보관함 속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송수호 어머니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 시각 홍주를 찾아온 송수호 어머니는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회유하러 온 오봉에게 성요한이 범인이 아니라며 자신이 본 성요한 선생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찝찝하지만 기분 나빠하며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는 오봉이 뒤로 피해자 가족들이 달려와 홍주에게 심한 말을 하며 방송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결국 인터뷰는 무산되고 마침 도착한 고무치가 송수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달라며 수호의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진첩을 보던 고무치는 송수호의 사진 뒤편에 꼽혀있는 재훈의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송수호의 어린 시절과 재훈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제 3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모든 관계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갈지 답답해지는 16회였는데요. 17회 예고에서는 데니얼이 자신의 동생 제니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니퍼가 살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것이라던 지난 광치쌈의 내피셜이 맞는 걸까요? 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감정이 생긴 정발음은 곧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해 파헤쳐 나가며 새로운 범인을 찾아낼지
아니면 그대로 정발음은 사이코 프레데터일지 앞으로 남은 3회 작가님께 맡겨야 되겠네요. 17회를 기다리며 광칠삼의 16회 리뷰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